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살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좀 살을 좀 뺐는데 얼마 안 있어 다시 살이 쪄서 계속 악순환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왜 살이 찌는지, 그리고 살을 좀 뺐는데 왜 다시 얼마 안 있어 또 다시 찌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비만의 근본 원인은 물론 과식이죠. 과식인데 그보다도 더 배후에 있는 원인은 교감신경의 흥분이고, 그리고 몸의 냉증입니다. 이 교감신경의 흥분과 몸의 냉증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살이 찌느냐 하면은 이 교감신경이 흥분, 즉 우리 몸은 앞에 1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으로 마치 전깃줄 두 개가 가듯이 우리 몸의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감신경이 긴장되면은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 속에 있게 되고 항상 좀 편안했으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감신경의 문제를 해결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푸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음식의 과식과 폭식이란 말입니다. 음식의 과식을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서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야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이 부교감신경을 일으켜 세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과식과 폭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지려고 음식을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비만의 근본 원인은 냉병이자 수독 증세입니다. 냉병이란 말은 찰냉자, 냉한 병이고, 수독 증세, 물수자, 독이라고 하는 독자, 물 중독 증세란 말입니다. 비만인 사람들한테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일반적으로 찬물을 좋아해요. 물을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찬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과 같은 찬 것, 그 다음에 하얀 색깔의 음식. 겨울에 내리는 흰눈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흰 우유,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밥, 흰 소금, 하얀 조미료, 이런 하얀 색깔들의 음식이 냉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성질이 찬 음식이에요. 그런데 찬물이라든가 이 하얀 종류 음식을 비만인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기 중에는 돼지고기, 커피, 청량음료, 이와 같은 냉한 식품의 음식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더욱 냉해지게 돼요. 저는 이제 우연한 발견인지 모르겠지만은 혈액형이 A형이나 B형인 분들, 특히 A형인 분들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음식은 많이 먹지 않는데 정말 적게 먹는데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동양계에서는 특히 A형과 B형 쪽인 사람들이 몸이 냉하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발견한 바로는 그러한 몸이 냉한 사람들이 냉한 음식을 좋아해. 찬물을 늘 계속 많이 먹는다거나, 아까 하얀 음식이라든가 냉한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이 근본적으로 냉한데 거기다 찬 성질의 것을 자꾸 먹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자연이치가 겨울에 추우면 네이도 입고 스웨터도 입고 오버코트도 입어야 되듯이 내 몸에 냉한 것을 열을 뺏기지 않게 해서, 즉 추운 사람이 옷을 껴입듯이 냉한 사람에게 옷을 껴입는 것처럼 기름기로 자꾸 자기를 싼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듯이 피부를 기름기로 감싸는
그래서 살이 찐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을 찌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냉기입니다. 그리고 물 중독 증세예요. 마치 비닐봉지에 물을 가득 담아 놓은 것처럼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세포에 물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게 비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먹는, 즉 과식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째로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의 긴장을 해결해야 되고 몸의 냉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게 된다면 비만의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많은 그 비만인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운동을 한 후에 일시적으로 살이 빠졌다가 금방 다시 살이 찌는 소위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 같은 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문제. 첫째, 교감신경의 긴장 문제를 해결하고 냉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게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계속 비만의 악순환으로부터 몸이 스마트해지는 그리고 건강해지고 활기를 되찾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첫째로 교감신경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앞에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숨을 길게 내쉬면서 손톱을 자극하는 손톱 자극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엄지손톱부터 차례차례 길게 내쉬는 방법을 제가 앞에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 손가락을 세 번째 손가락을 네 번째는 손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깨끼 손가락을 누르면서 또 바꿔서 이와 같이 손톱 마사지와 숨을 길게 내쉬는 이러한 호흡 방법이 긴장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낮추고 위축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음식의 과식과 폭식을 하고 싶은 유혹을 끊게 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단순히 숨을 내쉬고 손톱을 누르는 이 방법 단 한 가지만 가지고도 체중이 10kg 이상씩 떨어지는 사람을 나는 봤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긴장을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하게 휴식을 한다. 비만인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무엇인가를 계속 먹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휴식을 한다. 비만인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격렬하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것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더 흥분시키고 과로를 일으켜서 오히려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낮에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걷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리날 비만의 근본 원인이 냉기이기 때문에 왜 냉기가 오느냐 하면 우리가 햇빛을 너무 쬐지 않는단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밤늦게까지 잠을 자질 않아요. 에어컨 속에 늘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찬물이나 음식을 자꾸 먹게 돼요. 아까 말한 하얀 색깔의 음식을 많이 먹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이 점점 냉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교감신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냉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냉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비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 그 동화에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 위해서 바람과 햇님이 시합을 했는데요. 바람이 이겼습니까? 햇님이 이겼습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 위해서 그 세게 바람을 불었지만 추우니까 계속해서 끝끝내 나그네는 외투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햇님이 따뜻한 햇볕을 쬐서 몸이 더우니까 저절로 외투를 벗었듯이 비만이라고 하는 살을 벗는 방법도 강제로 옷을 벗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바람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옷을 일시적으로 벗을 수 있습니다. 자, 추운 데서 있는 사람을 강제로 외투를 벗겠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금방 다시 추우니까 외투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날 다이어트로는 살을 빼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강제로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만은 그것은 바람이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햇볕을 쬐면은 금방 더워서 옷을 벗듯이 냉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냉기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지금부터 냉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비만인 사람들의 냉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조심해야 돼요. 찬물은 결코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온병에 항상 뜨거운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서 불면서 조금씩 먹는 그 방법이 냉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면서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물을 먹는 방법은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 유래되는 것인데요.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되면 아까 긴장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해소하고 부교감신경을 우위에 둘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녹여내고, 그리고 우리 몸의 긴장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냉기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몸이 뜨거워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때요? 두꺼운 기름기로 자기를 싸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다. 옷을 입듯이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냉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물을 같이 먹지 않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음식과 물을 따로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한국의 민간요법에서도 물 따로 밥 따로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양의 영양학자들 중에서 이것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영양학적인 연구들도 많이 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전에 될 수 있으면 물을 먹지 않습니다. 점심, 저녁 두 끼니의 식사를 하는데, 자, 비만인 경우에는 아침에는 아까 하얀 색깔의 음식을 대신에 빨간 색깔의 음식입니다.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나 그런 몸에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아침에 차 한 잔 정도를, 과일 야채 주스 한 잔 정도만 먹고 오전에 물을 먹지 않습니다. 목이 막 타겠죠. 그 다음 점심, 저녁 식사 한두 시간 전부터, 식사 전 한두 시간 전, 식후 한두 시간 후 사이에 물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식사 도중에 물이나 국물이나 김치국을 먹지 않습니다. 온전히 음식물과 소화액만이 위에서 서로 만나도록 한단 말입니다. 비만인 사람들한테 특징이 물을 많이 먹는다. 밥 먹기 전에 물 한 그릇 먹고, 국 한 그릇 먹고, 김치 먹고, 또 맥주 먹고, 밥 먹고 나서 또 금방 계속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습관을 단절시켜야 돼요. 그래서 식사 전 한두 시간, 식사 후 한두 시간 사이, 식사 도중에 물을 먹지 않는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2시에 점심을 먹었다 한다면 오후 2시 이후에 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분이 저녁 7시에 식사를 한다 그런다면 저녁 5시부터는 물을 먹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만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은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녁 식사가 끝난 2시간 후인 저녁 9시 이후에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에어컨, 그걸 여름에 될 수 있으면 더위 속에 있습니다. 낮에 꼭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걷기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냉기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운동은 즐거움과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운동, 햇빛을 쬐면서 걷기와 같은, 그리고 본인에게 기쁨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경쾌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생식에 있어서 음식의 문제는 많은 찬반 논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불로 익히지 않은 생채식입니다. 만약 어떤 비만인 분이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시작을 할 때 아침은 붉은 색깔의 당근 사과 주스, 그 다음에 생강 홍차 한 잔을 먹고 오전에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습니다. 점심 저녁에는 생식을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생채소, 뿌리 종류에서는 당근이라든가 붉은 비트라든가 무, 양파와 같은 더운 성질의, 그리고 이파리 종류에서는 배추라든가 양배추나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이런 뿌리와 이파리를 적당한 양 섞어서 먹는 생채소와, 그 다음에 현미쌀과 현미찹쌀 두 가지를 가루로 만드는 생곡식가루와 해초류, 미역이나 다시마, 김과 같은 해초류, 그 다음에 견과류, 호두나 자시나 아몬드 같은 거, 그 다음에 과일 종류, 이게 이제 생식인데 그걸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먹습니다. 그리고 물은 식중간에 더운 물을 먹지요. 또 원한다면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차 같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한 열흘 정도 과일, 야채, 발효액과 당근 사과 주스와 같은 과일 주스만 먹는 절식을 한 10일 정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분의 체중은 현저하게 잘 조절이 되고 컨디션도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그분은 앞서 말한 제1단계인 생채식을 길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비만은 반드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식만 하는데 너무 만족감이 없어서 곤란하다, 먹고 싶다 이런다면 그분은 생채식을 중심을 하되 후식처럼 현미밥과 나물 종류라든가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이런 걸 약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생활 방법을 계속해 간다면 그는 어떠한 악성 비만이라도 반드시 좋아진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